마스터 강남수 인사드립니다. 네, 일어나셔서 먼저 사운 사과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운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사과 제창 있겠습니다. 박수 크게. 사랑하는 이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지난 세월 그리던 내 꿈의 가장 베터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기며 사는 것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네, 앞좌석으로 앉아주세요. 앞좌석으로. 네, 오늘 무슨 날이죠? 그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 함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명품 강의 듣는 날이죠. 네, 드림스쿨 8강 정말 명품 강의 맞죠? 저는 네, 홍진영 국장님 강의를 정말 기대하거든요. 가슴이 막 설레요.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먼저 휴대폰 점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무음 해주시고요. 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홍진영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아침에 크리스마스 이브랑 사실 상관없는 이제 우리가 연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예, 크리스마스 때 가슴 떨려본 적이 언젠지 참 기억도 안 납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도 떨려요? 어느 분이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네. 아, 김희수 국장님. 네. 실명 거론했습니다. 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본강에 앞서서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요? 네, 수수께끼 좋아하시죠? 네. 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왕국에 이쁜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는 꼭 어때요?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이제 위기에 빠져서 이제 왕이 뭘 하냐 이제 널리 알립니다. 내 딸을 공주를 살리는 사람을 결혼시켜서 부마로 삼겠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주겠다. 그래서 광고를 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 이제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뭘 갖고 있었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어요. 둘째는 또 뭘 갖고 있었냐? 예, 요술 양탄자를 갖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셋째는 요술 사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술 망원경을 갖고 있는 첫째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제 왕이 포고문을 붙인 거죠. 내 딸을 살리는 사람을 부마로 삼고 재산을 주겠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술 양탄차 가진 형제가 야, 내 거 타고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요술 사과를 공주한테 딱 먹여서 어떻게 됐어요? 짠 하고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셋이 우깁니다. 나 때문에 살았다. 내가 포고문을 못 봤으면 어차피 살리지 못했다. 둘째는 내가 요술 양탄자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셋째가 뭐라고 그래요? 야, 사과 없었으면 누가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럼 왕은 누구를 공주의 남편으로 삼았을까요? 네, 좀 모른 척하지.
네, 사과입니다. 왜 사과죠? 네, 네, 맞습니다. 다른 망원경, 요술양탄자 다 어디 갔나요? 다 있죠. 사과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가진 것을 줄 땐 그냥 남김없이 버린 듯이 그냥 온전히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얘기들이.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온 세상에 이제 주님의 은총에서 또 깨어 있는 하루가 될 텐데 내가 가진 것을 한 가지씩만이라도 남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공의 8단계 인내력의 단계입니다. 인내력은 뭘까요? 우리 저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내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네, 존버 정신. 존버가 뭐죠? 이거 저 꽤 유명하신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죠? 존버 정신, 존나게 버티는 정신, 그걸 이제 인내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죠. 인내 없는 끈기 없는 열정, 그거 인내죠. 인내 없는 열정은 이제 광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한순간 그냥 팍 불살랐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더 타임스라는 것에 나와 있는 그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려고 같이 넣었습니다. 노력도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력도 배신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동양 철학에 심취하신 박사님인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실패와 성공은 표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겁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이 보는 거는 뭐냐면, 봄에 씨를 뿌려야 뭐예요?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뿌리지 않으면 어쨌든 수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가 다만 내 기대치에 못 미칠 뿐이지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이라는 시간과 일이라는 노력을 투자했을 때 결과가 이만큼 나올 거라고 그냥 무조건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을 투자하면 요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 이 구간을 우리 회장님 뭐라고 그랬죠? 데스밸리라고 그랬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그 회장님이 IM몰닷컴을 만드셨을 때 그 당시에 장바구니가 뭔지도 모를 때, 그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IM몰닷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계속 모래시계가 돌아가요. 보다가 지쳐서 숨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10만 가지 상품을 유통시키겠다고 인터넷 쇼핑을 차렸으니까 너무 빨리 시작한 거죠. 근데 마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큰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 죽음의 계곡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 벤처스의 그 여자 대표이사가 한 얘기죠. 우리나라의 많은 성공한 벤처 기업들을 보면 반드시 이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거치지 않은 벤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CEO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회사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라고 버텨내는, 존버 정신으로 버텨내는 이를 악물고 그런 CEO들이 결국은 이 구간으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잔이 넘치는 구간. 잔이 찰 때까지는, 물이 찰 때까지 잔에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치죠. 계속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넘치는 순간
내 노력 대비 결과가 어때요? 훨씬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한 그 우리 임페리얼님들,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 이런 분들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너무 결과가 크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일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포기하거든요. 반드시 이 구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저 구간을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인계점이라고, 그 인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무조건 존버 정신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조금 계속 자그마한 실수들을 합니다. 오늘은 만나서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했다가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제 친구 정말 제가 답답해서 미치는 친구인데, 애터미 제품 좋고 싸다라고 얘기하면 야, 이 세상에 그거보다 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럼 평생 다이소만 다닐래? 내가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아닌데 항상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자꾸 이제 그 인내력의 바닥들이 생기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처럼 그냥 내가 버텨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구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간이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또 이제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 구간을 뭐라고 그래요? 오토 판매사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토 판매사보다는 실제로 이 구간은 오토 팀장은 돼야 됩니다. 오토 팀장이 돼야 정말 생활에 큰 그 부담 없이. 근데 오토 판매사라고 정한 이유가 있죠. 왜?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내 좌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진돼서 그 사람들 스스로 또 새로운 인맥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시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더하면 일이 나오는 이런 일은 뭐밖에 없어요. 내 노동을 파는 일, 내 시간을 파는 일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군가 내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네, 그거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변곡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 고자편 15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며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체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공핍하게 하여 행함에 그 하는 바를 분란시키니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바를 증익해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저 무슨 뜻이에요?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큰 성공, 고난이 오고 그걸 견뎌내야지 리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보면은 옛날에 뭐 주몽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 되기 전에 어때요? 정말 개고생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저렇게 참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큰 결과와 큰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부를 다 지금 잡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네?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를 갖고 있다는 그 가문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로스차일드. 저는 그건 진짜 뭐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존재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일 상속자가 여자로 결정됐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외부 가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순간 재산이 반씩 없어지잖아요. 예, 외국 법은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친척 내에서만 그동안 결혼식을 시켰는데, 요번에는 좀 이제 다를 거라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로스차일드 그 가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장한 가정을 보면 나라가 있었어요. 수천 년을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전투력 강한 국민들이 된 거죠.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남기지 않은 탈무드라는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긴 거죠. 우리나라의 그 탈무드가 단 한 번도 완역본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번역본으로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 간추린 버전으로 나온 것들이죠.
근데 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저녁 부모들이 탈무드를 펼쳐놓고 서로 상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지혜를 얻고 왜 얼마나 그러니까 5천 년의 역사가 그 탈무드에 담겨 있는데 얼마나 힘든 역사였겠어요.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공공 속에서 공공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지혜를 찾고 거기서 리더들이 나오고 전 세계의 리더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을 준다. 하늘이 나한테 시련을 준다는 생각이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사라질까라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까? 잔에 물이 넘쳤을 때. 우리 저 연기자분들도 보시면 그 전원주 선생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맨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계속 식모로 나오는 것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말 스타가 돼버렸죠. CF 스타 돼가고 드라마에서도 주요 메인 역으로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만약 그분이 그 수십 년간 그 가정부 역할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노력은 성취의 필요 조건이고 거기에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내를 갖기 위해서 이 구간을 넘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내가 버텨내야 될 힘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이렇게 막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 내가 지켜야 될, 우리 그래서 회장님이 애터미를 모든 내용을 다 알고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 사랑이 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고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력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들 때면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아까도 제 그 형제 라인에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꽤 이제 부유한 분의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팔로우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인간의 욕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구는 돈에만 있지 않아요. 왜 지금 애터미의 100억대 자산가, 200억대 자산가,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나요? 왜 연금 소득을 한 달에 4,500만 원씩 이미 만드신 분들이 왜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고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강남탑 사업 설명 갔더니 거기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열매 채 갖고 계신 사장 아주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 사업 설명을 들으시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확실히 성공하시는 분들은 행동하는 패턴이 달라요. 일산탑에 갔을 때는 한 달에 매달 1억씩 버시는 사장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느냐는 거죠.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죠. 그분들은. 뭐예요? 보다 높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보다 높은 소망이. 그거는 그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욕구는 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보면 돈에 대한 욕구는 생존의 단계 아주 낮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간들이 그 생존의 단계조차 넘어가질 못하고 2단계에서 대부분 끝나는 거죠. 3단계의 소속감의 욕구라든가 존경의 욕구라든가 자아실현의 욕구는 전 세계 인구의 1% 미만으로 밖에는 맛보지 못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런 부자분들한테도 이런 소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분이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찾아드려야 되는 거고 각자가 다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하다 실패했어라는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사업하다 나 포기했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패라는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다음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네. 한 가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 실패하신 분들은요, 다른 일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쌓여진 노하우와 에너지로. 사실은 이덕호 단장님이 18년 동안 다단계를 하면서 정말 아파트 등촌동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남의 집 비닐하우스 때까지 남의 집 땅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갈 때까지 18년 동안 그분이 그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인내와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몸에 쌓였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나서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성공자가 됐고 온 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에 다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 그다음에 여동생, 본인까지. 결국은 이런 실패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한순간도 뜨거워 보지 않으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말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열심히 뭔가 뛰고 뭔가를 해내고 성취하고 작은 성공들이 계속 나가야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계속 모아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는 실패도 나오고 작은 성공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력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어떤 실패에도 반드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잠재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실패에도 다음 성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내 인생에 한 번도 극적인 순간이 없었다고 그러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성공한 분들의 리더들의 글귀를 한 사람한테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다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수조 원대 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극적인 순간은 없었다. 매일매일 난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차라리 그 순간이 극적인 거 아닐까?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 똑같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애터미를 전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걸 아파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를 받고 있으니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이지 않으면 더 큰 리더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업무를 띄지 않은 리더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공허한 거예요. 쉽게 보면 정말 개고생하면서 막 성장하신 리더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왜 마음이 같이 울림이 오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본사 직원들이 성공한 그 리더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왜 우냐고요. 본사 직원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리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버텨내시고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력은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 힐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인내력이 생기려면 아까 소망하고 연결되는 건데 명확한 목표. 내가 지금 내년 2020년 직급계획 작성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2020년 직급계획 세웠다. 여러분 사업 잘못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내년 2020년도에 어디까지 직급계획을 가고 매 차수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3월 달에 내가 판매사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판매사를 가기 위한 모든 액션 플랜들이 정해져야 돼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정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미 자산인 명단이 딱 나와 있어야 되고. 그죠? 직급계획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소망 1강에서 배우신 거예요.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알아. 여기선 돈의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원하는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년 6월 달에 국장이 되겠다. 국장 6월 달. 그럼 내가 그 국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133 애터미 사업처럼 쉬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액션 플랜이 다 나와 있잖아요. 133 뭐예요? 하루에 3명 3개월 만나면 좌우로 파트너 사업자 다 세팅되고 그냥 성공의 길로 날아간다라는 플랜이죠. 그죠?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반드시 기일을 정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4번째가 뭐예요? 준비가 부족해도 당장 행동한다. 당장. 그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제발 기다리지 말고 당장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즉각 행동하라는 거고 이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고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읽으시라. 소망이 무엇으로 형상화됐을 때?
글로서 형상화됐을 때 그것이 드디어 효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직급계획 반드시 세우십시오. 네. 그 다음 뭐예요?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성공에 모여나가야 돼요. 작은 성공. 야나도 그 대표이사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27번을 사업을 실패했을 때 실패한 날부터 매일 본인은 작은 일부터 목표를 세운답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밥 3끼 먹는다부터. 아주 성공하기 쉬운 것들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감을, 자존감을 높여나간대요. 계획을 조직화하고 사업을 하기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협력자를 만든다. 모든 성공하게 나오는 얘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협력자를 만들어라.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협력자 없이는 개인적으로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이 뭐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명도 못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설명하겠어요, 그죠? 우유부단하다. 또 자기 만족한다. 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나 자기 잘못은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주 보죠, 주변에서, 그죠? 마윈 회장이 한 얘기죠. 저는 그게 진짜 어떤 그 성인들의 말보다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실패했을 때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 실패했을 때 원인을 남한테서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미래가 없다. 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고 자기 잘못은 여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계획을 종이에 쓰려 하지 않는다. 종이에 써지 않는데 어떻게 분석해요, 그죠? 그래서 직급 계획을 24번으로 나눠서 쓰시고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다고 동그라미 치시고 못했으면 못한다는 딱 X표 쓰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하지향이라고 중국 사람인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거절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을까 싶었었거든요.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는데 누구냐면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이 지하지향한테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다 선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앞에다 놓고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나는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은 누가 와서 선물을 가져가세요. 계속 추천하는데 마지막에 3명만 남았어요. 3명만. 거기 한 명에 낀 거예요. 그 얘기는 친구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그 반 안에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단 얘기죠. 마지막 3명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를 안 부를까 봐 너무나 극심한 공포가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거절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죽음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거 이제 뭐랄까 부작용을 갖게 된 거죠. 선생님은 단순히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꿈꾸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굉장히 유수의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듀크대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퍼브스지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아주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아주 잘 생활하고 있는 순간 이제 본인이 나는 원래 사업가가 꿈인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상한테 상의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딱 6개월을 허락받아요. 6개월 동안 결과를 만들어라. 아니면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앱을 개발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 플랫폼 사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앱을 개발하고 이제 돈을 투자해서 앱을 개발하고 투자를 받으러 가서 투자자한테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거절을 딱 당한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2번 다시 새로운 투자자한테 가서 이걸 제안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데 다 포기하고 다시 회사를 돌아가려고 할 때 와이프가 딱 멋진 와이프죠. 당신한테 6개월을 기한을 줬는데 왜 4개월 만에 포기해? 아직 2달 남았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먼저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부터 극복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막 뒤져보다 보니까 거절 테라피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안한 게 뭐였냐면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 뭘 것 같으세요? 계속 거절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0가지를 적습니다. 100가지를. 그래서 매일 거절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띄워요. 매일 당한 거절을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띄웠는데 거기서 대박이 납니다. 첫날 한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리기.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리기.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만 원이죠. 제가 아마 얼굴 아는 친구라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 10만 원 먼저 빌려줘 이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텐데 모르는 사람, 그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 당하죠. 햄버거 집 가서 다 먹고 햄버거 리필해 달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한 것만 한 거예요. 오리온 도너츠, 그러니까 그 크리스피 아시죠? 그 도너츠 가서 오리온기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도너츠를. 그거 해줘요? 예. 그리고 자기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겠다고 찾아갑니다. 나중에 이 거절당한 거를 강의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강의까지 해요. 애견 미용실 가서 자기 머리 깎아달라고 그래요. 헤어 디자이너한테 가서 자기가 머리 이용해 주겠다 그러고, 예, 뭐 이런 일을 100일 동안 100가지 사건을 벌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다 담으면서 거절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거절당했을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지하지 양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하면서 거절의 실체를 알고 나니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도전, 아까 $100 빌리기 있죠? 결과가 뭐였어요? 안 돼요. 그냥 딱 잘라서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라고 그냥 거절한 거예요. 그때 지하지 양이 보인 모습은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쪽팔려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그러면서 수치심과 창피함에 그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가려고만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거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햄버거 가게 가서 리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햄버거 리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 질문을 합니다. 음료는 되는데 햄버거는 왜 안 되나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느낀 게 있습니다.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요청을 할 때 나의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했죠? 왜 안 되는지를 물었죠. 대부분의 거절은 이유를 물어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거절에 대한 나의 쓰라림은 확 줄어들었대요. 내 태도가 바뀜으로써.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태도만 바꿔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넛이 오룡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지하지 양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크리스피 도넛 가게의 주가가 확 올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찾아가서 오룡기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점장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작해서 받아오는 걸 유튜브에 띄웠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돼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이걸 느낀 거예요. 뭐냐? 이제 세 번째 변화예요.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요청할 용기만 있으면 되더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거절은 그 사람의 단순한 의견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은 내가 야 이거 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그래서 이후에 거절당하는 고통에 맞서는 것에서 과감하게 부탁을 할 용기를 내는 것으로 초점이 그다음부터 자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초점이 뭐예요? 그냥 요청할 용기만 내면 된다는 걸 바뀐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저 점장은 이제 회사에서 저것도 받았겠죠? 왜? 회사 주가가 올라 버렸다니까요. 왜? 소비자들이 막 이제 거기 그 크리스피 대단하다 해서 뭐 몰리면서 예. 그래서 이 100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부탁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느꼈대요. 어떤 게 있었냐면 텍사스는 대부분 집에 총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남의 집에 띵동할 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뒷마당으로 들어가면 총 맞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하지향이 축구공을 딱 들고 남의 집 문을 두들기는 거 같아요. 어떤 이제 남자가 뜩 하고 나오더니 왜 왔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 뒷마당에서 축구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을 알고 싶어서 한다 그랬더니 재밌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상대방이 내가 부탁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도 승낙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고, 당당하고 호의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이들이 내 부탁을 긍정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우리 본사에서 그 강사 나왔던 분 기억나세요? 미국에 왜 트레킹 하면서 마을 가가지고 다 공짜로 잠잤다고 하는 그분 기억나시나요? 예, 모험가. 예. 그분 한 얘기죠. 딱 그 마을에 가면 그런데요. 이동진. 예, 마을 딱 들어가면 이런데요. 나는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험가죠. 모험했던 경력을 얘기하고 오늘 당신이 나한테 잠자리를 제공하면 나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사람들이 의외로 다 재워준대요. 오라고 한대요. 근데 많이 비굴하게 피곤한 모습으로 가서 저기 오늘 잘 데가 없는데 하루만 재워주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절의 이유를 거절하면 거절하는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거절하는지. 모든 거절에는 또 횟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어디서 느꼈냐면 자기가 이걸 이제 블로그에다 계속 올리면서 이런 질문들이 온대요. 이런 사람 뭐 해달라, 저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절 받아봐라, 저런 거절 받아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거절했대요. 뭐냐면 여성 보디빌더 있죠? 를 만나서 그 여성 보디빌더를 인터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계속 거절했대요. 수십 번의 거절을 했는데 끝도 없이 요청을 해오니까 정중하게.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해줬대요. 근데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었고 교훈도 많이 얻었고 그게 또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낀 거. 인간의 거절에는 제한적인 횟수가 있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청하면 결국은 내가 결과를 얻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은 상대방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왜 가족들한테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친구한테 거절당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쁠까요? 왜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제안을 할 때 설득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잖아요. 가족한테 얘기할 땐 거의 강요하는 거거든요. 강요하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들어줘야 되라는 생각 갖고 강요하는 건데 그 강요를 거절당했을 때 훨씬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거절했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나의 요청 이유만 밝혀도 거절의 횟수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한 건데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복사실 앞에 줄 서 있잖아요. 시험 때만 되면 친구들 노트 복사하려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이제 복사실에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첫 번째 뭐였냐? 죄송합니다. 5장만 복사하면 되는데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싹 끼어든 게 아니고 될까요? 5장만 복사하면 되는데 했더니 60%가 승낙했어요. 근데
똑같이 A에다가 죄송합니다 5장만 복사하면 되는데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해서요라고 이유를 하나 더 댔어요. 그랬더니 94%가 승낙했어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또 붙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만 복사하면 되는데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몇 장 복사해야 해서요. 이게 이유가 돼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93%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 이유를 밝히면 거절당할 횟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그 거절의 교훈입니다. 거절은 자기는 결국은 근육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거절했을 때는 약한 근육이었지만 100번쯤 거절당했더니 완전히 이런 보디빌더 거절의 근육이 생겨서 거절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예. 저 사람 의견은 저렇구나. 끝. 그 지만매 법칙이죠. 그죠? 예. 숫자 게임에 불과하고 거절을 회피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거절이 두려워서 그걸 피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 거절을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을 부끄러워하여 피할 때 우리는 세상이 거절할 기회를 갖기 전에 스스로와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거절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할 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을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거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들은 거절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거절 이후에 스스로 나타낸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죠?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출판사에서 몇 번 거절당했는지 아시죠? 12번을 거절당했어요. 12번을. J.K. 롤링은 28살에 그 남편하고 이혼해서 이혼녀가 되고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글을 쓰는 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고 그거를 12개 출판사에다 낼 때 복사할 돈이 없어서 그 많은 글자를 다 손으로 쓰기로 다시 써서 복사할 돈이 없어서 한 번만 쓰면 대부분 복사해서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복사할 돈이 없어서 그걸 다시 써가지고 12개 출판사에다 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극적이었죠. 아무도 출판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출판사 사장 한 사람이 자기 손녀한테 그 원고를 읽게 했는데 끝까지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읽는 모습을 보고 1년 뒤에 그걸 출판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가장 멍청한 거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해리포터 책 출판사들 얘기죠. 대부분의 위대한 그 책들 보면 파리대왕이라는 책도 20몇 번을 거절당했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죠. 네. 우리 정조죠, 정조. 정조는 어떤 거절당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셨고, 할머니한테 죽음을 당할 뻔하고, 그죠? 네. 정순왕후인가요? 네. 정순왕후 할머니의 그 정치적인 그 같은 동지들한테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완벽하게 왕권을 질 때까지는 계속 적들과 같이 보면서 그거를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죠. 페니어스터 이런 분들도 작가인데 계속해서 거절당하면서 항상 거절될 때마다 그랬대잖아요. 브로드웨이를 내가 다 언젠가 씹어 먹어버리겠다고. 계속 브로드웨이가 다 내가 브로드웨이를 제패할 날을 꿈꿨대잖아요. 매일 거절당할 때마다. 마윈은 어때요? 마윈의 거절은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절들이죠. 패스트푸드 직원으로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24명 중에 1명 떨어지는 게 자기였고, 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못생겼다고 방송 취소되고, 그런 거절 속에서도 본인의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한 거죠. 거절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자기가 규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는 거고,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어느 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세상에 어느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재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가 얼마나 많은가. 교육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다. 끈기와 결단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악장 같은 분이죠. 예, 악장 같은 분인데 너무나 엄격해요, 교육이. 단 한 음만 나가도 그냥 사정 없이 그 이제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악장인데, 제가 봐도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그 학생들, 특히 자기 악단의 단원들을 정말 너무너무 괴롭혀요. 여기 이제 주인공 남자애가 나오는데 드럼에 대한 이제 정말 맨 마지막 라스트 씬은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거든요. 드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본인이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자기 그 학생하고 악단 학생하고 자기랑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서로. 근데 마지막에 그 드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씩 웃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There are no tw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그 얘기 뭐냐면 영어에서 good job이라는 단어보다 더 나쁜 단어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상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면 good job 그래요. 그 얘기 뭐야? 잘했어. 절대 good job으로 세상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말은 없다라는 거죠. good job. 위플래시가 회초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해서는 성공 못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외국 애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굿잡 그러거든요. 굿잡이 아니고 진짜 great job이 돼야 되는 거죠. great job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끈기가 없는 열정은 광기일 뿐이며 방향과 목표가 없는 열정은 아마추어다. 내년도 직급 플랜 2022는 없이 이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추어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모두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며칠 안 남았죠? 그 기간 동안 내년도 직급 계획 충실히 잘 세우셔서 꼭 모두 달성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명강의 맞으시죠? 네,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절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성공구호 외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구호 준비. 성공구호는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네, 성공구호 준비. 야! 성공구호 시작. 참자, 품자, 사랑하자, 애터미